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수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입주 시에 주택 가격을 예상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미래를 대충 추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31년까지 수도권 부동산 집값 전망 예상 흐름, 여기에 보시면은 1기 신도시, 이때는 전국에 200만 원을 던질 때였죠. 그래서 92, 93, 94 이때는 입주가 없다가 갑자기 입주가 생기니까 물량 충격이 왔습니다. 국가에서는 물량 충격을 흡수해주고자 예금 금리를 내려줬고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충격은 충격이니까 가격은 서울이 한 30% 정도 하락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부동산에서 3년은 되게 짧은 기간이니까 일시적이라 해도 크게 과는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는 17, 18, 19년. 요때죠. 17, 18, 19년. 요때 물량이 일시적으로 좀 충격을 가했던 시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충격을 가했는데 국가에서는 미국이 이때 당시에 금리 인상기로 금리를 내려줄 여유 갭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커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춰줄 여지가 좀 많았는데 18년도에는 금리를 낮춰줄 여지가 거의 없었기에 금리가 따라 끌려 올라갔습니다. 지금 2022년에 금리가 따라 올라갔듯이 똑같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주택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과거랑은 좀 다른 모습이, 이때는 서울이 20, 30% 하락을 했다면 이때는 18년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서울은 약 10%에서 최대 20%, 서울 외곽은 상승이 17년부터 19년까지 상승이 막혀버렸죠. 서울은 17년부터 18년, 19년 초까지 빼고 18년 말에서 19년 초 빼고는 계속 상승을 했는데 아예 가격이 정지해버렸습니다. 올랐던 데들은 다시 원점으로 내려왔고요. 그 차이가 여기 이걸 보시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접해 있었습니다. 1기 신도시가 서울을 삥 둘러싸고 있죠. 물량으로 서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죠. 당연히 이 당시만 해도 서울 외곽에는 그렇게 괜찮은 도시들은 없을 때였으니까 서울이 공격을 받았고 서울이 물량으로 공격받는 바람에 가격이 많이 내렸죠. 근데 2기 신도시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서울에서 외곽입니다. 여기 자그마하게 물량이 있긴 한데 주로 외곽 쪽입니다. 거기다가 판교는 2009년부터 입주를 들어섰고요. 물량도 작은 데다가 분산돼서 입주가 되었고, 위례 같은 경우에는 15년부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조성 속도가 좀 느려지다 보니까, 그리고 분양 속도도 느려지고, 그래서 여기는 분산해서 입주를 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주는 제일 가까운 도시 일산을 먼저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쫓아서 여기로 가고, 여기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일산에서 출퇴근하기보다 이제 신도시가 들어섰으니까 여기로 들어왔겠죠. 인포한강, 인천검단, 이쪽 서울 외곽을 공격합니다. 광교, 여기, 몽탄, 여기. 외곽 위주로 주택이 조성되다 보니까 외곽 위주로 공격을 했고, 오히려 서울보다는 외곽의 1기 신도시들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울은 집값 상승으로 난리였는데 1기 신도시들은 우리 집값은 왜 이러냐 하면서 뉴스가 많이 나왔죠. 집값 담합하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상승을 못했던 곳들이 물량이 20년부터 금리까지 내리다 보니까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죠. 1기 신도시들은 2020년, 19년 말부터 20년. 1기 신도시들은 그래서 순서가 서울보다 좀 느리게 올랐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자료 붙인 게 상기 신도시나 공공택지지구가 다 안 들어가 있긴 한데, 일단 자료가 있길래 올렸고요. 그럼 상기 신도시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광명시흥, 여기 공공택지지구죠. 의왕, 군판산, 화성, 부천. 위치를 보시면 위치가 거의 일기 신도시랑 동급의 위치입니다. 서울을 가깝게 둘러싸고 있죠. 서울을 가깝게 둘러싸고 있어요. 물론 여기 하위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 때문에 경길이 남북 위주의 발전이 될 수밖에 없죠. 뻗어나갈 곳은 남쪽 위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쪽에 몇 군데 공격 들어가고 서울을 둘러쌌습니다. 이 당시랑은 좀 다르죠. 이 신도시 때랑 좀 다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일기 신도시를 가기 상기 신도시를 가기 원할 거예요. 일기 신도시 사람들 상기 신도시 가기 원할 거고, 서울 사람들도 가까워요. 생각보다 가까워요. 상기 신도시 위치들이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까는 여기 출퇴근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럼 새 집 살아볼까? 돈 좀 벌어볼까? 하면서 상기 신도시가 입지 자체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1기, 2기 신도시 수요를 또 빨아가겠죠. 빨아갈 거예요. 여기다가 광명시흥까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2기 신도시 입주 때랑은 또 다르게 상기 신도시는 서울과 수도권 전반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입지적 위치가 될 거예요. 다만 이 27, 8, 9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하락을 막아줬던 시기랑 비슷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미국 금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가는 시기가 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금리는 예측할 수 없고 금리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직전하고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색칠하긴 했는데, 여기 28년도 시기에 가봐야 되겠죠.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려주기를 원할 거예요. 물량이 쏟아질 거니까. 근데 그 시기 자체가 미국의 금리 아니면 중국의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한 1년 전에는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대로 공급 물량으로 본다면 서울을 직격탄을 먹일 거예요. 서울을 직격탄을 먹이겠죠. 대신에 강남을 공격하는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죠. 여기 서울 북부는 얘네들이 직격을 할 거고, 서울 북부, 일산, 파주는 고양 창릉, 인천은 여기서 잘라먹을 거고, 서울 남부, 서울 남서부는 광명시흥이 직격탄을 날릴 거예요. 분양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사이사이에 얘네들을 배치하긴 했는데, 과천이 강남을 공격할 건데 물량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으시죠? 한양교산도 보시면 32,000채, 이 옛날 자료라서 지금이랑 좀 달라질 거고, 그 시기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많이 반등을 한다면 이 물량을 좀 더 많은 가구로 배치해서 더 많이 늘려놓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물량이 이 당시 일기 신도시 10만 채, 판교위례 7만 채, 광교에다가 화성동단까지, 이 시기랑은 좀 다를 거예요. 강남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강남을 공격하려고 하는 곳은 한양교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들, 서울 외곽 수도권 도시들이랑 서울 쪽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 위주로 타격이 좀 더 상대적인 거예요. 강남이 아예 타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많이 입을 거다. 대신에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이때가 쭉 빠지는 구간일지, 90년대 초처럼 쭉 빠지는 구간일지,
17, 18, 19년처럼 일시적으로 잠시 빠졌다가 바로 반등이 들어선 구간일지는 금리가 결과를, 정답을 알려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입주 때랑 2기 신도시 입주 때랑 3기 신도시 입주 때는 상황이 약간씩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언제 빼는 게 좋느냐? 금리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1기 신도시 때처럼 하락을 한다면 서울도 도망가야 돼요. 2기 신도시 때처럼 빠진다면 취득세나 양도세까지 감안한다면 그냥 버텨야 돼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될지는 금리의 영향이에요. 금리까지 예측하는 사람은 이런 방송을 하지 않겠죠? 그 사람 벌써 억만장자가 되어서 놀러 다니고 있을 테니까. 이것까지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라 보시면 돼요. 한 10년 구간을 예측을 한다. 운이 엄청나게 좋거나 사기꾼이거나 장기 저금리를 예상해서 자기가 예상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와서 알 거예요. 본인은 어쩌다가 맞췄다는 걸.